제가 참여했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증거 영상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샘플 영상을 가져왔는데 화면 보시면 동그란 원형의 형태가 보이죠?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일상의 팁까지 알려드리는 영상 분석 보고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저희가 그 RGR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뒤바뀐 운전자. 사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 아래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영상 분석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 분석 보고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자세하게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이 사건 자체가 누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그게 핵심 사건이거든요. 밤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있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한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운전자는 둘 다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동승한 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피고인의 조석에 탄 지인은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중앙선을 넘어갔느냐, 술을 먹고 중앙선을 넘어간 사람이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술을 먹은 건 둘 다 맞으니까요. 잘못한 거죠, 둘 다. 네, 그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거고.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증거 영상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증거 영상이 있었는데 네,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었고요. 이 차량을 뒤따라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찍고 있는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좀 굉장히 멀리서 찍혀 있었기 때문에 충돌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영상 분석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다른 분석 감정들이 진행이 됐고 누가 넘어갔느냐를 풀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이제 감식하는 기관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특정 뭐 A 기관에서는 그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중앙선 넘어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잔해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이 넘어와서 박은 게 맞다. 라는 보고서가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검사는 기소를 했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인가 2년 정도 받고 살고 계셨어요. 징역을? 예.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사건 영상을 가져오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을 좀 해주세요 라고 왔길래 그 영상을 틀었어요. 진짜 저 멀리 찍혀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제 육안으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 피고인 징역을 살고 있는 분이? 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예요.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정밀 분석이 들어간 건 아니죠. 소장님한테 의뢰가 왔을 때는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었네요? 네,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예요.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분석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네. 이건 화질 개선하면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의뢰인한테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뭐 저랑 안 보신 분들이 한번 보고 먼저 판단을 해보죠.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지. 네. 제가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일단 원본 블랙박스가 이래요. 이건 지금 뒤에 따라온 차량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 방향은 피고인 차량 쪽이고. 이것만 봤을 때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가까이서 볼게요. 보시면 동그란 원형의 형태가 보이죠? 라이트 불빛이요. 작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이 차량들 저 앞단에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 쿵 하고 사고가 나죠. 느낌상으로는 저기서 좀 넘어온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소장님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그냥 판독 불가가 되는 게 맞아요. 저 조그만 광원 하나만 가지고 누가 먼저 넘어가는지를 규명하기가 좀 한계가 있죠. 네네네. 이것만으로는.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만 분석하는 사람은 왜 안 넘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재판에 가서 판사나 검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는 게 이제 핵심 1이에요. 핵심적인 1인데 뭐 영상 자체가 너무 멀리 찍혀 있어서 프레임 단위를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저것 이제 다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적용을 시켜 봤어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일단 이거를 화질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전환시키는 건데요.
제가 샘플 영상 가져왔는데 화면에서 굉장히 이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작은 부분만 크롭한 뒤에 그거를 확대시키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픽셀을 채워넣는 게 화질 개선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형상이 좀 더 또렷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 중앙선이 명확히 안 보이네. 예, 중앙선은 여기 요 라인, 요 라인. 이게 중앙선이고. 예, 요 라인에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 제일 중요한 게 차선이잖아요. 네. 그럼 차선에 노란색이잖아요. 네. 차선이 안 보이는 이유는 노란색의 정보량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노란 정보들을 2배, 3배로 세츄레이션, 색상을 증폭시키게 되면은 그 색상이 나오겠죠.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라이트의 패턴 윤곽선을 좀 더 또렷하기 위해서 엣지 검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엣지 검출이요? 예, 엣지 부분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장자리 부분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다시 보시면은 네. 오. 예,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흰색의 광원이 상대 차량이고 네. 이쪽이 피고인 쪽 차량이 있는 쪽 네. 라이트예요. 중앙선은 여기 요 라인. 요 아, 라인. 이게 중앙선이고. 예, 문제는 핵심 뭐냐? 가려지죠. 상대방 측의 라이트가. 네. 중앙선을 넘어서 이 피고인 차량이 오다 보니까 라이트 중에 하나가 잘려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상대방 차량이 넘어온 게 되는 거죠. 중앙선을 넘어서 피고인 네. 차량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전조등 두 개 중 하나가 잘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적인 단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인을 넘어왔죠. 넘어왔네요. P1이.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게 된 거죠. 실제는 명확한데요? 명확하죠.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했겠냐. 이유가 있겠지. 심지어는 이 화질 개선하면서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냐. 일부러 뭔가 집어넣은 거 아니냐. 막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영상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분석한 너가 잘못됐어. 이거를 1시간 동안 싸웠어요. 1시간 동안. 선생님 자체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이게 한 2019년이네요. 19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사건도 아니네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거 분석을 해서 뭐 하나. 심지어는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이거를. 아, 이 사건을? 아니요, 그냥 다. 이 일을? 예. 왜요? 아니 뭐 해서 뭐해. 말도 안 들어주고 사기꾼 소리나 듣고 뭐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아는 형하고 술 한잔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그 다음날 산에 가자 그랬다가 토하고. 그 무슨 전개예요 이거는? 산에 가자면서 토하는 건? 그냥 뭐 왔으니까 강원도는 산이지. 그래서 딱 산을 갔다가 산이 꼬부한끼인 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교대로 운동하자면서 교대로 토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힘들었네요 그때. 네, 그러면서 네, 2번 힘들었죠. 네. 그러면 그때 2심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됐고 계속 소장님의 분석을 검증하면서 그래서 2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전화가 왔어요. 이 피고인이 네. 고맙다고. 무죄 나왔다고. 아 대법원에서? 네, 무죄 나왔다고. 그리고 판결문을 보내줬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황민구가 나와서 영상 분석했는데 뭐 안 넘어갔다 뭐 하는 거는 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마음을 다 잡고. 왜냐면 뿌듯하잖아요. 그쵸. 유죄 났으면 아마도 제가 그만뒀을 거예요. 이 사건은 소장님한테 정말 일생일대 사건이네요. 네. 이걸 통해서 진짜 그만둘까도 했었고. 네. 이게 2년 전인데 그래도 그 사이에 소장님이 이 분야에서 좀 더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시비는 요즘에 시비는 잘 안 거더라고. 그죠? 네. 좀 바뀌긴 했죠 분위기가. 네. 저 영상 분석 보고서도 아마 힘을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죠. 나중에 재판에서 영상 분석 보고서 안 보셨어요? 하면서 그거 보고서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괘씸죄 걸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알자알에서도 차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팁을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받고 도망간다 그럼 보고선 23나에 236이 계속 23나에 236이 이렇게 불러서 녹음을 시켜놔야 돼. 그것 말고도 블랙박스랑 관련된 다른 팁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블랙박스 자체가 이 기본 서비스로 나오는 블랙박스들을 대부분 굉장히 많이 장착하고 다니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블랙박스들은 밤이나 차량이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거의 번호판을 식별을 못해요. 90% 이상 번호판 식별이 안 돼요. 왜요? 이게 고해상도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어둡게 되면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글자 패턴들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블러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블랙박스가 무용지물, 낮에만 좀 가능하고 네. 밤에는 거의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써라.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들이 검색하면 많거든요. 네. 근데 비싸죠.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그런 걸 달아놓게 되면은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 프레임이 또 많기 때문에 네. 선명하게 번호가 다 찍혀요. 근데 저도 비교적 최근에 블랙박스 바꿨거든요. 네. 근데 FHD를 바꿨어요. 근데 저녁 밤 되면은 그 노이즈가 꽤 심하던데요? 네. FHD 말고요. 차량 샀을 때 나오는 블랙박스가 다 FHD예요. FHD면 고화질이잖아요. 고화질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는. UHD도 있고요. 지금 뭐 4K, 8K 뭐 이 정도까지도 나와요.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1초에 몇 프레임을 저장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고가의 그 블랙박스는 1초에 60프레임을 기록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장착하는 거는 1초에 30프레임, 24프레임, 15프레임이래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아, 저는 당연히 FHD라서 샀거든요. 네. 되게 화질 좋은 거다 샀는데 그게 낮에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낮에만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런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를 잘 살펴보시면은 많아야 128기가? 저렴한 블랙박스는 네, 메모리 카드가.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 것만 기록돼 있고 그 전 거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없어요, 지워지고. 저장이 오래 안 되는 거네요. 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블랙박스도 이제 뭐 UHD나 그런 걸 달고 메모리 카드도 용량 큰 걸로 네, 달아놓게 되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차량을. 돈은 좀 들겠지만 뭐든지 돈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소장님 차에는 블랙박스 어떻게 달려 있어요? 저는 그냥 차 살 때 나온 거 달려져 있어요. 아니 근데 고화질 달아야 된다면서요? 아, 당연히 달아요. 저는 제가 이거 분석할 줄 아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고화질로 달아라. 네. 그리고 또 뭐 주실 팁이 있다면요? 블랙박스는 달아놨는데 녹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요. 아, 의뢰 왔는데 네, 메모리 코드가 제대로 안 꼽혀 있어요. 아, 메모리 카드가 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했더니 복원해 주세요. 그러길래 안 찍힌 걸 어떻게 복원해요, 제가? 왜 안 녹화돼 있어요? 나야 모르죠. 이걸 뭐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복원해 주세요. 그 뒤집어 꼽은 사람도 있고요. 헷갈리긴 해요, 그게 넣을 때마다. 네, 제대로 들어왔는지도 봐야 되고요. 음성 복원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그거 있어요? 아무리 외쳐봤자 음성 복원 해주세요 해봤자 못 복원해요. 그건 없는 걸 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저도 블랙박스 사면은 그냥 끼워준 대로 쓰거든요. 네. 그거 다 설정 체크 안 하잖아요. 이번 게 좀 해야겠네요. 차가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되게 큰 맘 먹고 차를 사실 텐데 또 이런 사고들 나면은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그럴 때 소개해드린 다양한 팁 통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민구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함께 보고서 일상의 자그마한 팁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분석 보고서, 다음 주에도 알찬 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